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방송작가입니다. 이번 사연은 친정아버지가 정성껏 마련해준 귀한 목화솜 이불을 소똥 냄새가 난다며 쓰레기통에 처박아버린 시어머니와 그 며느리의 이야기입니다. 단 한 번의 대청소로 집안의 악취를 뿌리 뽑겠다고 결심한 며느리의 기막힌 반격. 바로 들어보시죠. 저는 그날 텅 빈 이불장을 열어보고 그대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분명 어제 저녁까지만 해도 맨 윗칸을 묵직하게 차지하고 있던 그 이불이 감쪽같이 사라졌거든요. 손을 뻗어 비어있는 공간을 휘저어봐도 손끝에는 서늘한 나무바닥의 감촉만 닿을 뿐이었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리며 귀가 멍멍해질 정도로 빠르게 뛰기 시작하더군요. 안녕하세요. 저는 전북 전주에 살고 있는 43살 한예지라고 합니다. 프리랜서로 책 원고의 교정 일을 하면서 초등학생 아들 하나 키우고 있는 평범한 주부예요. 1년 전부터는 남편의 간곡한 부탁으로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고 있죠. 남들은 합가하면 지옥문이 열린다고들 하지만 저는 나름대로 잘 해낼 자신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믿음이 오늘 아침 이 텅 빈 이불장 앞에서 산산조각이 나버렸습니다. 어머님, 어머님, 안에 계세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를 가다듬고 시어머니 방으로 달려갔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코끝을 찌르는 건 지독할 정도로 진한 라벤더 향수 냄새였어요. 시어머니는 우아한 실크 잠옷 차림으로 창가에 앉아 잡지를 넘기고 계시더군요. 제가 숨을 몰아쉬며 서 있는데도 눈길 한번 주지 않고 무심하게 말씀하시면서요. 예, 아침부터 왜 이렇게 소란이니? 교양 없게. 어머님, 혹시 제 이불 못 보셨어요? 이불장 맨 윗칸에 있던 그 누비 이불요. 제가 어제 어머님 덮어드렸던 거요. 제 물음에 시어머니는 그제야 천천히 고개를 돌려 저를 쳐다보셨습니다. 그 눈빛에는 미안함이나 당혹감 같은 건 손톱만큼도 없었어요. 오히려 아주 더러운 것을 본 것 같은 불쾌함만 가득했죠. 아, 그 냄새나는 낡은 거? 내가 아침 일찍 치웠다. 도저히 그 방에 둘 수가 있어야지. 집안 전체에 구린내가 진동을 하더라. 치우셨다니요? 어디에 두셨는데요? 그거 제가 정말 아끼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아꼈다고? 예, 아낄 게 따로 있지. 그런 오물덩어리를 끼고 사는 게 정상이니? 내가 우리 집안 품격 생각해서 큰맘 먹고 처리했으니까 고마워나 해라. 시어머니의 입에서 나온 철이라는 단어에 눈앞이 아찔해졌습니다. 설마 하는 생각에 신발도 제대로 신지 않고 아파트 복도로 뛰어나갔어요. 엘리베이터가 내려오는 그 짧은 시간이 영원처럼 느껴지더군요. 1층에 도착하자마자 단지 뒤편에 있는 분리수거장으로 미친 듯이 달렸습니다. 아저씨, 혹시 여기 이불 버려진 거 못 보셨어요? 분홍색 누비 이불인데. 분리수거함을 뒤지고 있는 제 모습에 경비 아저씨가 의아한 표정으로 다가오셨습니다. 아유, 세댁. 쓰레기는 아침 8시에 벌써 비워갔어. 이불도 헌옷 수거 차량이 싹 씻고 갔을 텐데 어쩌나. 그 말을 듣는 순간 발바닥부터 차가운 기운이 머리 끝까지 올라오는 기분이었습니다. 절망적인 마음으로 주위를 둘러보는데 수거함 구석 바닥에 뭔가 삐져나온 게 보이더군요. 가까이 다가가 보니 그건 우리 아버지가 직접 틀어주신 목화솜 뭉치였습니다. 이불이 수거함에 쑤셔 박히는 과정에서 뜯겨나갔는지 하얀 솜뭉치들이 바닥에 흙먼지와 뒤엉켜 뒹굴고 있더라고요. 그걸 손으로 집어드는데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그건 그냥 이불이 아니었거든요. 충남 홍성에서 평생 소를 키우며 혼자 저를 키워낸 우리 아버지가 딸내미 시집 갈 때 춥게 자지 말라고
직접 모카 농사 짓는 집 찾아가서 솜 떼어다 만들어주신 제 보물 1호였어요. 손뭉치를 손에 꼭 쥐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경비실 옆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은 처참했습니다. 맨발에 슬리퍼만 걸치고 머리는 헝클어진 채 울고 있는 여자. 그런데 제 몰골보다 더 비참한 건 집안의 품격 운운하며 제 소중한 기억을 쓰레기 취급한 시어머니의 그 서늘한 목소리였어요. 다시 집 안으로 들어섰을 때 거실은 여전히 평화로웠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가 밖에서 무슨 짓을 하고 왔는지 관심도 없다는 듯 주방에서 제가 어제 사다 놓은 비싼 유기농 과일을 깎아먹고 계시더군요. 우아한 손짓, 그 평온한 표정. 그 뒤로 인공적인 라벤더 향기가 다시 코를 찔렀습니다. 이미 다 씻고 갔지? 예, 잘 된 거야. 그 이불 내가 어제 잠깐 덮어봤는데 정말 구역질이 나서 못 견디겠더라. 소똥 냄새가 이불 안감까지 배어서는. 사돈은 참 생각이 없으셔. 그런 걸 혼수라고 해보내시니 원. 시어머니는 사과 한 조각을 입에 넣으며 아주 가볍게 덧붙였습니다. 마치 길가에 굴러다니는 돌덩이를 치웠다는 듯한 말투였죠. 어머님, 그게 저한테 어떤 의미인지 아시잖아요. 아버지가 저 시집 올 때 손수 지어주신 거라고. 제가 합가할 때도 그건 절대 건드리지 마시라고 신신당부 드렸던 거잖아요. 제 목소리가 커지자 시어머니가 과일 포크를 탁 내려놓으며 눈을 부라리셨습니다. 어디서 어른한테 목소리를 높이니? 내가 네 시어머니지 네 아랫사람이냐? 냄새 나는 걸 치웠는데 왜 난리야? 노인정에 소문이라도 나봐라. 며느리라는 게 시어미한테 소똥 냄새 나는 헌입을 덮어줬다고 하면 내 얼굴이 뭐가 되겠니? 냄새라니요. 그게 무슨 소똥 냄새예요. 햇볕에 잘 말린 풀 냄새고 우리 아버지 땀 냄새지. 그래, 그게 바로 천한 냄새라는 거야. 너는 책 교정하는 일 한다는 애가 그렇게 어휘력이 부족하니? 흙 묻고 똥 냄새 나는 축사에서 구르던 노인네 냄새, 그게 바로 악취야. 이 집에는 그런 냄새가 발붙일 곳 없어. 알겠니? 시어머니는 제 가슴에 비수를 꽂고는 유유히 자기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닫힌 문 너머로 다시 라벤더 향기가 새어나오는 것 같아 속이 울렁거렸어요. 거실 한복판에 홀로 남겨진 저는 손에 쥔 먼지 묻은 솜뭉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아버지가 이 솜을 만들기 위해 그 거친 손으로 얼마나 많은 땀을 흘리셨을지. 혼수 준비하며 우리 딸 시집가서 기죽지 마라 라고 웃으시던 그 얼굴이 떠올라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죠. 저는 그날 결심했습니다. 시어머니가 그토록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품격과 향기가 얼마나 가식적이고 천박한 것인지 똑똑히 보여주겠다고요. 우리 집안에 진짜 냄새나는 게 무엇인지 제가 직접 대청소를 시작해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단순히 이불 문제가 아니었어요. 제 아버지의 인생을 쓰레기통에 던져버린 시어머니에 대한, 그리고 그런 모욕을 참고 살아온 제 자신에 대한 선전포고였습니다. 네, 시어머니 말씀 사실 다 맞아요. 저희 아버지는 충남 홍성에서 평생 소를 키우며 사신 분이에요. 제가 7살 때 어머니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신 뒤부터 아버지는 재혼도 안 하고 오로지 저 하나만을 바라보고 사셨죠. 아침 4시면 어김없이 일어나 축사로 향하시던 아버지의 뒷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털털거리는 경운기 소리와 함께 진하게 풍겨오던 축사 냄새. 그리고 퇴근한 아버지가 저를 안아줄 때 나던 그 특유의 소똥 냄새. 어린 마음에도 그 냄새가 싫지 않았던 건 그게 곧 아버지가 저를 먹여 살리는 생존의 냄새라는 걸 본능적으로 알았기 때문일 거예요. 우리 강아지, 아빠가 오늘은 고기 사왔어. 많이 먹고 얼른 커야지. 아버지는 늘 소똥 냄새가 밴 작업복을 벗어던지고
비누로 손을 대여섯 번씩 박박 씻고 나서야 저를 만지셨습니다. 거친 수세미 같은 손등은 늘 갈라져 피가 맺혀 있었지만 그 손으로 제 머리를 따아주시고 도시락을 싸주셨죠. 남들이 보기엔 그저 소 키우는 투박한 시골 영감이었겠지만 저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크고 따뜻한 나무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 이불요. 제가 결혼할 때 아버지가 정말 큰 맘 먹고 준비해 주신 거예요. 홍성에서도 제일 솜씨 좋기로 유명한 이불집을 찾아가셔서 직접 농사 짓는 지인네 집 목화솜 중에서도 가장 좋은 놈으로만 골라 떼어 오셨대요. 예지야, 이불은 솜이 좋아야 한다. 그래야 네 마음이 안 춥지. 아빠가 없어도 이 이불 덮고 있으면 아빠가 옆에서 안아주는 거라고 생각해라. 아버지는 그 투박한 손으로 이불보의 분홍색 꽃무늬를 연신 쓰다듬으셨습니다. 사실 저희 아버지는 수완이 좋으셔서 축사를 현대화하고 부지를 넓히면서 홍성에서는 알아주는 알짜배기 땅부자셨어요. 그런데도 본인 몸에는 돈 한 푼 안 쓰시던 분이 제 혼수 이불에는 돈 아끼지 말고 제일 좋은 솜을 넣으라고 신신당부하셨던 그 마음을 제가 어떻게 잊겠어요. 그런데 1년 전 저희 집에 시어머니가 들어오면서 모든 게 뒤틀리기 시작했습니다. 원래는 남편과 아들 셋이서 오순도순 잘 살고 있었죠. 시어머니는 합가 전까지만 해도 아주 교양 있고 인자한 어른인 척 하셨어요. 예지야, 내가 몸이 좀 안 좋아서 그런데 딱 1년만 너희랑 같이 지내면 안 되겠니? 내가 너희 살림 간섭 안 하고 조용히 지내마. 괜히 너랑 태호 고생시키는 것 같아 미안하구나. 거기에 남편 태호 씨까지 눈물을 글썽이며 부탁하는데 제가 어떻게 거절하겠어요. 홀로 고생하며 자기 키워준 어머니라는데 저 역시 아버지를 혼자 모시는 처지라 그 마음이 이해가 갔거든요. 그래서 큰 결심하고 모시기로 한 건데 세상에 이삿짐 풀기가 무섭게 사람이 180도 달라지시더라고요. 집에 들어오신 첫날부터 시어머니는 집안 곳곳을 훑으며 코를 찡긋거리셨습니다. 아유, 얘, 집안 공기가 왜 이렇게 텁텁하니? 너희 친정에서 보내준 그 된장이니 뭐니 하는 것들 냄새가 너무 고약하구나. 이런 아파트에는 자고로 격식이라는 게 있어야 하는데 이런 냄새가 배면 어쩌니? 시어머니는 가방에서 은색 향수병을 꺼내 거실 사방에 뿌려대기 시작하셨습니다. 그게 저희 합가 생활의 서막이었죠. 그때부터 제 물건들은 하나둘씩 천한 것 혹은 냄새나는 것으로 낙인 찍히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쓰던 낡은 나무도마는 세균 번식한다며 내다 버리시고 친정아빠가 보내주신 투박한 옹기 그릇들은 보기 흉하다며 베란다 구석으로 치워버리셨어요. 그래도 저는 참았습니다. 남편이 중간에서 난처해 할까봐. 그리고 어르신이니까 그러려니 하고 넘겼죠. 하지만 시어머니의 화살은 점점 저희 아버지를 향하기 시작하더라고요. 한 번은 아버지가 홍성에서 직접 기른 소고기와 채소들을 바리바리 싸들고 저희 집을 찾아오신 적이 있었어요. 아버지는 사돈댁이 계시니 평소보다 훨씬 깨끗한 옷을 골라 입고 오셨죠. 그래도 평생 배어있는 그 축사 특유의 냄새를 완벽히 지울 순 없었나 봅니다. 아이고, 사돈어른 오셨어요? 그런데 밖에서 좀 털고 들어오시지 그러셨어요. 저희 집 거실 카펫이 이번에 새로 맞춘 거라 냄새가 배면 잘 안 빠지거든요. 시어머니는 현관에서부터 아버지에게 면박을 주며 코를 막고 손사래를 치셨습니다. 아버지는 당황해서 신발장 앞에 멈춰서서 어색하게 웃기만 하셨죠. 예. 제가 조심한다고 했는데 사돈, 이거 소고기 좀 가져왔습니다. 예지랑 강서방 좀 먹이려고요.
아유, 고기는 백화점 가면 널린 게 고기인데 뭘 이렇게 번거롭게. 그리고 이런 검정 봉다리에 담아오시면 어떡해요? 남들이 보면 우리가 무슨 동양 받는 줄 알겠네. 시어머니는 아버지가 건네는 봉투를 손가락 끝으로만 살짝 집어 주방 식탁 위에 툭 던져 놓으셨습니다. 옆에서 지켜보던 제 속이 뒤집어지다 못해 타들어가는 것 같았지만 아버지는 제 손을 꼭 잡으며 고개를 저으셨어요. 야야, 괜찮다. 사돈께서 깔끔하신 분이라 그런 거니 네가 잘 맞춰드려라. 나는 우리 강아지 얼굴 봤으니 됐다. 아버지는 물 한 잔 제대로 못 얻어 드시고 서둘러 홍성으로 내려가셨습니다. 창밖으로 멀어지는 아버지의 굽은 등을 보며 저는 입술을 깨물고 울음을 참았죠. 아버지가 그 고기를 장만하려고 새벽부터 얼마나 서둘렀을지, 채소들을 얼마나 정성껏 씻어 담았을지 너무나 잘 아니까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아버지가 돌아가시자마자 주방 창문을 활짝 열고 분무기를 미친 듯이 뿌려대더군요. 아유, 속 시원해라. 그 소똥 냄새 때문에 숨이 막혀 죽을 뻔했다니까. 예지야. 다음부터는 사돈 보고 집으로 오시지 말라고 해라. 정 보고 싶으면 너희가 홍성으로 내려가든가. 이 동네 사람들 눈도 있는데 그런 노인네가 드나들면 내 체면이 뭐가 되겠니? 어머님, 말씀이 너무 심하세요. 저희 아버지 평생 정직하게 일해서 저 키워주신 분이에요. 냄새 좀 난다고 그렇게 무시하시면 안 되죠. 제가 처음으로 조금 강하게 대꾸하자 시어머니는 기가 차다는 듯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셨습니다. 지 애비 닮아 교양 없긴. 내가 언제 무시했니? 사실을 말하는 거지. 너도 참 비위도 좋다. 그런 환경에서 어떻게 살았나 몰라. 어쨌든 내 집에서는 내 규칙을 따라야 한다. 알겠니? 시어머니는 내 집이라는 말을 강조하며 안방으로 쌩하니 들어가 버리셨습니다. 사실 이 집 대출금의 절반 이상은 저희 아버지가 보태주신 거였는데 말이죠. 남편 태호 씨는 퇴근 후에 이 사실을 알고 어머니께 한마디 했지만 시어머니는 오히려 뒷목을 잡고 쓰러지는 신용을 하며 한바탕 난리를 피우셨습니다. 아이고, 내가 자식놈 하나 믿고 이 집에 들어왔는데 며느리랑 합세해서 애미를 잡아먹는구나. 내가 죽어야지, 죽어야 해. 결국 남편도 혀를 내두르며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그런 날들이 쌓이고 쌓여 1년이 흘렀고 그 사이 시어머니의 횡포는 점점 대담해졌습니다. 제 물건을 버리는 건 일상이 되었고 이제는 대놓고 저희 친정아버지를 소똥영감이라고 부르기까지 하셨죠. 그러다 며칠 전 비가 오고 날씨가 갑자기 쌀쌀해진 날이었어요. 시어머니가 으슬으슬 춥다며 거실 소파에 웅크리고 계시더라고요. 아무리 미워도 어르신이 편찮으시다니 마음이 쓰여서 제가 가장 아끼는 그 목화솜 누비 이불을 꺼내왔습니다. 어머님, 이거 덮고 한숨 푹 주무세요. 누비 이불 솜이 좋아서 땀도 잘 흡수하고 몸이 금방 따뜻해질 거예요. 그때 시어머니는 눈도 못 뜨고 그래, 고맙다 하며 이불 속으로 쏙 들어가셨습니다. 그날 밤 시어머니는 정말 오랜만에 단잠을 주무셨죠. 다음날 아침 시어머니 안색이 훨씬 좋아 보이길래 제가 한마디 건넸던 게 화근이었습니다. 어머님, 이불 참 따뜻하고 좋죠? 우리 아버지가 흥성에서 제일 좋은 솜으로만 골라서. 제 말이 채 끝나기도 전이었습니다. 이불의 정체를 알게 된 시어머니의 표정이 순식간에 일그러지더니 덮고 있던 이불을 발로 냅다 걷어차 버리더라고요. 마치 몸에 오물이라도 묻은 것처럼 기겁하며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뭐라고? 이게 그 소똥 영감이 해온 거라고? 어쩐지 밤새 어디서 구린내가 진동을 하더라니. 너 지금 나 골탕 먹이려고 작정한 거지? 감히 이런 불결한 걸 시어미한테 줘? 저는 멍하니 바닥에 팽개쳐진 이불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가 제 결혼 선물로 주신 제 인생의 가장 따뜻한 이불이 거실 바닥에 처참하게 구르고 있었죠. 어머님, 좀 전에는 따뜻하다고 좋아하셨잖아요. 근데 이 이불이 왜 불결해요? 말 대답하지 마! 당장 치워! 내 눈앞에서 당장 치우라고! 세상에, 내 몸에 소똥 냄새가 밴 것 같아. 아우, 천박해. 정말 천박해서 못 살겠다. 시어머니는 그 길로 욕실로 달려가 몸을 벅벅 씻어내기 시작했고, 저는 눈물을 삼키며 이불을 잘 개어 이불장 맨 윗칸에 깊숙이 넣어두었습니다. 다시는 어머님 근처에도 안 내놓으리라 다짐하면서요. 그런데 그게 시어머니의 분노를 더 자극했나 봅니다. 그날 오후 제가 잠시 시장에 다녀온 그 짧은 틈을 타서 시어머니는 기어코 일을 저지르신 겁니다. 이불장을 뒤져 그 무거운 솜이불을 질질 끌고 나가 의류수거함에 쳐넣어버린 거죠. 제가 그 사실을 알게 된 건 다음 날 아침이었어요. 아파트 분리수거장과 의류수거함을 미친 듯이 뒤졌지만 이미 청소차는 떠난 뒤였고 남은 거라곤 흙 묻은 손뭉치 몇 조각이었죠. 넋이 나간 채 집으로 돌아오니 어머니는 평소 자기가 좋아하던 트로트 음악을 틀어놓고 거실 중앙에서 스텝을 밟고 계시더군요. 그 모습을 보고도 저는 아무 생각이 안 났어요. 사람이 너무 허탈하면 진짜 머리가 하얘져서 뭐가 뭔지 모르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거실을 울리는 트로트 소리를 뒤로하고 저는 방으로 들어와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손바닥에 남은 목화솜 부스러기들이 마치 가시처럼 제 마음을 찔러대더군요. 시어머니는 제가 그 이불을 얼마나 아끼는지 분명히 알고 계셨어요. 아니, 단순히 아끼는 물건이 아니라 제 돌아가신 엄마에 대한 그리움이자 홀로 저를 키워낸 아버지의 거친 세월 그 자체라는 걸 몇 번이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런데 그걸 냄새난다는 이유 하나로 쓰레기 취급하며 내다 버린 겁니다. 시어머니는 그날 이후로 마치 큰 공이라도 세운 사람처럼 집안을 휘젓고 다니기 시작하셨어요. 아휴, 이제야 좀 살 것 같네. 그 쾌쾌한 냄새가 빠지니까 집안 공기가 다 달라요. 그치? 시어머니는 제 속이 타들어가는지도 모르고 퇴근하고 돌아온 남편 태호 씨를 붙잡고 연신 자랑을 늘어놓으시더군요. 제가 말도 없이 주방에서 저녁 준비만 하고 있으니 시어머니는 오히려 제가 자기한테 기가 죽었을 거라고 착각하는 모양이었어요. 태호야, 너도 알지? 니들 결혼할 때 사돈댁에서 보내준 이불 말이다. 내가 오늘 큰 맘 먹고 싹 치워버렸다. 우리 집이 무슨 축사도 아니고 그런 걸 안방 옆에 두고 사는 게 말이 되니? 예지 쟤는 애가 착해 빠져서 차마 버리지도 못하고 끙끙 앓길래 이 애미가 악역을 자처했지 뭐냐. 남편은 제 눈치를 살피며 어쩔 줄 몰라 하더군요. 태호 씨도 그 이불이 저에게 어떤 의미인지 잘 알거든요. 예전에 제가 몸조리할 때 아버지가 직접 가지고 오셔서 제 등에 받쳐주던 모습을 옆에서 다 지켜봤던 사람이니까요. 엄마, 그걸 예지랑 상의도 없이 버리면 어떡해. 예지가 얼마나 아끼는 건데. 그리고 장인어른이 직접 해주신 거잖아. 아이고, 장인어른이 아니라 소똥 영감이겠지. 너도 참 비위가 좋다. 네 옷에서도 그 냄새 날까봐 내가 얼마나 노심초사하는지 아니? 사람이 끼리끼리 논다고 그런 물건 들여놓으면 우리 집안 복 다 나가는 거야. 예지야, 너도 속으론 시원하지? 내가 대신 버려줘서 말이야. 시어머니는 주방 쪽을 향해 소리치며 깔깔거리고 웃으셨습니다. 저는 칼질하던 손을 멈추고 심호흡을 했어요. 지금 여기서 터뜨리면 안 된다. 더 확실하게, 더 처절하게 어머님이 공들여 쌓아온 그 가짜 우아함을 무너뜨려야 한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죠. 그런데 결정적인 사건은 이튿날 오후에 터졌습니다. 시어머니가 노인정에 가신다며 평소보다 더 화려하게 차려입으시더라고요.
어디서 샀는지 모를 반짝이는 인조보석이 박힌 옷에 제가 예전에 생신 선물로 드렸던 명품 가방을 딱 들고 나서시는데 그 모습이 그렇게 가식적일 수가 없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나가고 1시간쯤 지났을까. 깜박하고 두고 간 휴대전화가 거실 탁자 위에서 요란하게 울리더군요. 둘째 오빠라는 이름이 떠있길래 혹시나 급한 일인가 싶어 제가 직접 전화를 들고 노인정으로 향했습니다. 노인정은 저희 아파트 단지 바로 옆에 있어서 걸어서 5분도 안 걸리는 곳이었거든요. 노인정 입구에 들어서는데 안에서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까랑까랑하게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평소 집에서 내는 조신한 척하는 목소리가 아니라 아주 신이 나서 남을 깎아내릴 때 내는 그 특유의 날카로운 톤이었죠. 아유, 회장님, 말도 마세요. 우리 며느리 친정이 충남 홍성에서 소 키우는 집이잖아요. 사돈이라는 양반이 글쎄 우리 집 올 때마다 소똥 냄새를 폴폴 풍기고 오는데 내가 아주 기겁을 하겠어. 애들 결혼할 때도 무슨 똥 냄새가 푹 뺀 이불을 혼수라고 해오는데 어이구 말도 마세요. 며느리라는 애도 지 애비를 닮았는지 10년이 넘은 그 물건을 여태 갖고 있었지 뭐예요? 내가 우리 집 부정 탈까봐 오늘 아침에 싹 갖다 버렸다니까요. 어머, 진짜요? 세상에, 요즘 세상에 누가 그런 걸 써. 며느리가 좀 무식한 거 아니야? 노인정 할머니들의 맞장구에 시어머니는 더 신이 나서 목소리를 높이시더군요. 무식한 정도가 아니라 아주 천박해요. 그 애비의 그 딸이지 뭐. 며느리는 옆에서 울고불고 난리를 치는데 내가 그랬지. 너도 소똥 냄새 풍길 거면 내 집에서 나가라 하고요. 아유, 속이 다 시원해. 우리 아들 때문에 내가 참고 사는 거지 아니었으면 진작에 내쫓았을 거예요. 저는 문틈 너머로 시어머니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사람들의 관심을 한 몸에 받으며 마치 자신이 대단한 상류층이라도 되는 양 거드름을 피우는 그 얼굴. 제 아버지를 소똥 영감으로도 모자라 천박한 사람으로 만들고 저를 내쫓아야 할 존재로 묘사하는 그 입술을 보는데 온몸의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습니다. 휴대전화를 쥔 제 손에 핏대가 섰습니다. 당장 문을 박차고 들어가서 어머님,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하고 소리치고 싶었지만 저는 다시 한번 멈춰섰습니다. 여기서 화를 내는 건 시어머니가 원하는 대로 제가 교양 없는 며느리가 되는 꼴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저는 조용히 휴대전화를 노인정 신발장 위에 올려두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아파트 단지 상가에 들러 100리터짜리 대형 쓰레기 봉투 10장을 샀습니다. 그리고 집안 곳곳을 살피기 시작했죠. 시어머니가 그토록 중요하게 생각하는 우아함의 실체가 무엇인지 하나씩 확인해 봤습니다. 안방 화장대 위에는 시어머니가 아끼는 고가의 수입 향수들이 질비했습니다. 그런데 그 향수 냄새가 그렇게 역겨울 수가 없더군요. 남의 진심 어린 사랑이 담긴 이불은 똥냄새 난다고 버린 사람이 정작 본인은 머리가 아플 정도의 독한 인공향료 뒤에 숨어있는 꼴이라니. 거실 한쪽에 놓인 시어머니의 보물 1호인 안마의자, 남편이 할부까지 끊어서 사준 수백만 원짜리 명품 옷들, 그리고 장식장을 가득 채운 수입 그릇들.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저희 아버지가 보내주신 돈과 지원이 없었으면 불가능했다는 걸 시어머니는 잊고 계신 것 같았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그 축사 냄새를 거름 삼아 이 집 대출금의 반을 보태주신 건 생각도 못 하시는 거겠죠. 아버지는 사돈댁에 부담 주지 말라며 저 결혼할 때 현금으로만 수억을 내어주셨고 지금도 매달 저희 아들 교육비 보태라며 남몰래 제 통장에 돈을 넣어주고 계시거든요. 저녁 무렵 시어머니가 의기양양하게 집으로 돌아오셨습니다. 노인정에서 제 험담을 실컷 늘어놓고 오셔서 그런지 기분이 아주 좋아 보이시더군요. 예지야, 나 왔다. 배고픈데 저녁은 다 됐니? 오늘 노인정 회장님이 그러시는데
내가 아주 현명한 시어미라고 칭찬을 다 하시더라. 너도 이 시애미 말 잘 들으면 다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거야. 시어머니는 가방을 소파에 던져두고 주방으로 걸어 들어오셨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정갈하게 차려진 식탁 대신 식탁 위에 덩그러니 놓인 커다란 쓰레기 봉투를 보여드렸죠. 어머님, 오늘 노인정에서 즐거우셨나 봐요. 저도 어머님 말씀 듣고 깨달은 바가 커서 이제부터 대청소를 좀 시작해 보려고요. 대청소? 아유, 그래. 진작 그랬어야지. 구석구석 그 냄새 나는 것들 다 치워버려라. 그런데 웬 봉투를 저렇게 많이 샀니? 어머님께서 그러셨잖아요. 냄새 나는 건 우리 집에 발붙일 곳 없다고요. 그래서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우리 집에서 진짜 악취가 나는 게 뭔지 이제야 알겠더라고요. 제 목소리가 평소보다 낮고 차분해지자 시어머니도 뭔가 이상한 낌새를 채셨는지 눈을 가늘게 뜨고 저를 쳐다보셨습니다. 너 지금 말투가 왜 그러니? 냄새 나는 게 뭔데? 어머님 방에 가득한 그 독한 향수 냄새요. 남의 진심은 소똥 냄새라고 무시하시면서 본인은 지독한 향수 냄새로 시커먼 속을 가리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그 비싼 옷들, 명품 가방들. 사실 그거 다 우리 아버지가 속 키워서 번 돈으로 사준 거나 다름없는데 어머님은 그 냄새나는 돈으로 산 물건들을 참 잘도 쓰고 계시더라고요. 뭐? 너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사돈이 보태준 게 뭐가 있다고 그래? 다 우리 아들이 해준 거지. 그리고 딸 자식 둔 부모가 당연히 그 정도 도리는 하고 살아야지. 당연한 건 세상에 없어요, 어머님. 남의 소중한 물건을 쓰레기통에 던졌을 때는 본인 물건도 쓰레기가 될 각오 정도는 하셨어야죠. 자, 이제부터 제가 진짜 청소가 뭔지 보여드릴게요. 저는 식탁 위에 있던 쓰레기 봉투를 하나 집어들고 시어머니 방으로 직행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어머, 얘가 미쳤나 봐. 너 지금 뭐 하는 짓이야? 라고 소리를 지르며 제 뒤를 따라왔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화장대 위에 놓인 그 비싼 향수병들을 쓰레기 봉투에 거칠게 쓸어 담았습니다. 유리병들이 서로 부딪히며 쨍그랑거리는 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죠. 시어머니는 제 팔을 붙잡고 흔들며 발악을 하셨습니다. 이게 얼마짜린 줄 알아? 당장 내놔! 당장 내놓으란 말이야! 너 정말 미쳤구나! 어머님, 향수 냄새가 너무 독해서 머리가 아파요. 집안 품격을 위해서 치워야겠어요. 아, 그리고 이 가방도요. 저는 옷장에 걸려있던 시어머니의 명품 가방들을 하나하나 꺼내 바닥으로 던졌습니다. 시어머니는 바닥에 주저앉아 가방을 끌어안으며 비명을 지르셨죠. 그 모습이 참 우스웠습니다. 이불 속에 손뭉치는 냄새 난다고 버린 손으로 가죽 냄새 진동하는 가방은 저렇게 소중하게 품고 계시다니요. 그때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들리고 남편 태호 씨가 들어왔습니다. 집안 꼴을 본 남편은 입을 쩍 벌린 채 굳어버렸죠. 예지야, 엄마, 이게 다 무슨 일이야? 집안이 왜 이래? 시어머니는 남편을 보자마자 엉엉 울며 매달렸습니다. 아들, 예지 전현이 미쳤나 봐. 내 물건들을 다 쓰레기통에 버리려고 해. 저 미친년 좀 말려봐라. 아이고, 내가 무서워서 이 집에 살겠니? 저는 남편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제 눈에는 눈물 한 방울 맺혀있지 않았습니다. 오직 서늘한 확신만이 가득했죠. 태호 씨, 오늘만큼은 나 방해하지 마. 당신 어머니가 우리 아버지 이불을 어떻게 했는지, 노인정에서 우리 아버지랑 나를 뭐라고 떠들고 다녔는지 다 말해줄까? 당신이 정말 내 남편이라면 지금 이 상황 조용히 지켜봐. 아니면 당신도 저 봉투에 담겨서 나가는 수밖에 없어. 제 서늘한 말 한마디에 남편은 차마 시어머니 편을 들지 못하고 멈칫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믿었던 아들까지 가만히 있자 얼굴이 하얗게 질려버리더군요. 시어머니는 바닥에 주저앉아 제가 내던진 가방들을 가슴팍에 끌어안고는 짐승 같은 소리를 지르셨죠.
이게 어떤 가방인데 네가 뭔데 내 물건에 손을 대? 태우야, 너 저 미친년 안 잡고 뭐하니? 저게 지금 네 애미를 산채로 말려 죽이려고 작정을 했잖니. 시어머니의 비명은 아파트 층간소음을 걱정해야 할 정도로 높고 날카로웠습니다. 하지만 저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죠. 오히려 시어머니의 그 비명이 제 귀에는 아주 경쾌한 음악처럼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다시 시어머니 방으로 들어가 장롱문을 활짝 열어젖혔습니다. 거기엔 시어머니가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던 모피코트와 수백만 원을 호가하는 실크 원피스들이 빼곡하게 걸려 있었죠. 어머님, 이 모피코트 기억나세요? 이거 어머님 칠순 때 저희 아버지가 고생한다고 사드린 거잖아요. 그때도 우리 아버지 소똥 냄새 난다며 거실에도 못 들어오게 하셨죠? 그런데 그 소똥 냄새 나는 돈으로 건넨 돈 봉투는 어떻게 그렇게 냉큼 받으셨어요? 그건 냄새 안 나던가요? 저는 코트들을 하나씩 꺼내 바닥으로 내팽개쳤습니다. 시어머니는 거의 발광하며 제 팔을 붙잡으려 했지만 저는 시어머니를 차갑게 밀쳐냈습니다. 이거 놔요. 냄새 난다면서요. 이 옷들도 사실은 그 소똥 냄새 나는 축사에서 나온 돈으로 산 건데 어머님 몸에 그 악취가 배면 어떡해요? 제가 오늘 큰 맘 먹고 어머님 몸에서 그 천박한 냄새 싹 다 지워드릴게요. 아이고, 며느리가 시애미 죽인다. 태호야, 너 진짜 안 말릴 거야? 저게 지금 네 애미를 밀쳤어. 며느리가 시애미를 때린다고? 경찰 불러. 당장 경찰 부르란 말이야. 시어머니의 억지에 남편이 드디어 입을 뗐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입에서 나온 말은 시어머니의 기대와는 전혀 딴판이었죠. 엄마, 이제 제발 그만 좀 하세요. 대체 예지한테 왜 이러시는 거예요? 장인어른이 우리 집 대출금 3억 보태주실 때 그때 엄마 뭐라고 하셨어요? 사돈어른 참 대단하시다고 진짜 어른이라고 입이 마르게 칭찬하셨잖아요. 그런데 그런 분을 이제 와서 왜 그렇게 모욕하시는 거예요? 대체 누가 누구더러 더럽다는 거예요? 제가 예지한테 미안해서 살 수가 없어요. 태호 씨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평소 어머니의 강박과 허세를 어느 정도 이해하려고 노력해왔지만 자신의 아내와 장인을 그토록 처참하게 짓밟는 어머니의 본 모습까지는 차마 감당하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태호, 너 지금 그게 애미한테 할 소리니? 내가 언제 그랬다고 그래? 천연이 지금 다 꾸며낸 거야. 내가 언제 사돈을 무시했다고? 시어머니는 끝까지 오리발을 내밀며 남편의 바짓가랑이를 붙잡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멈출 생각이 없었습니다. 저는 주방으로 달려가 대형 쓰레기 봉투를 더 챙겨와서는 시어머니가 아끼던 수입 그릇 세트들을 상자째 거실로 끌어냈습니다. 이것도 다 치울게요. 어머님 논리라면 이것들도 다 오물덩어리예요. 우리 아버지가 매달 보내주시는 생활비로 이 비싼 그릇들 사 모으셨잖아요. 냄새나는 돈으로 산 물건들이 우리 집에 있으면 부정 탄다면서요. 제가 다 치워드릴게요. 안 돼. 그건 안 돼. 그게 세트 하나에 얼마짜린 줄 알아? 건드리지 마. 이 망할 거사. 시어머니는 급기야 저에게 망할 것이라는 말까지 내뱉으며 제 머리채를 잡으려 달려들었습니다. 그 순간 남편이 시어머니의 팔을 낚아채 저지했습니다. 엄마, 제발 그만 좀 하시라고요. 지금 누가 진짜 천한 짓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예지가 왜 이러는지 정말 몰라서 그러세요? 예지한테 그 이불이 어떤 건지 엄마도 아시잖아요. 돌아가신 장모님 생각하며 장인어른이 직접 솜 틀어주신 거, 그거 엄마한테 덮어드린 건 예지가 엄마를 가족으로 생각해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걸 소똥 냄새 난다고 버려요? 어떻게 사람이 그래요? 남편의 고함에 시어머니가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의 눈에는 여전히 반성이 아닌 자신의 물건을 뺏길까봐 전전긍긍하는 탐욕만이 가득했죠. 저는 그 눈빛을 보고 확신했습니다. 이 집에서 진짜 썩은 냄새가 나는 곳은 이불장도
축사도 아닌 바로 시어머니의 뒤틀린 마음속이라는 것을요. 태호 씨, 비켜. 나 아직 안 끝났어. 저는 시어머니를 똑바로 쳐다보며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시어머니는 주춤하며 뒤로 물러나다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죠. 저는 시어머니의 얼굴 바로 앞까지 제 얼굴을 들이밀고 낮게 읊조렸습니다. 어머님, 이제 물건 청소는 끝났고요. 이제 진짜 냄새나는 거 치울 차례예요. 뭐? 뭘 또 치운다는 거야? 어머님요. 이 집에서 가장 악취가 심한 게 뭔지 생각해봤는데 아무리 봐도 어머님인 것 같아서요. 겉으로는 명품 감싸고 비싼 향수 뿌려대지만 속은 남을 깎아내리고 무시하는 악취로 가득 차 있잖아요. 우리 아버지가 소 키우면서 흘린 땀방울을 천하다고 하셨죠? 그럼 그 땀방울로 먹고 입고 호강한 어머님은 쓰레기보다 못한 거 아닌가요? 너 지금 나더러 나가라는 거니? 감히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내쫓겠다고? 아니요. 제가 왜 내쫓아요? 냄새나는 물건은 제자리로 보내드려야죠. 어머님이 그렇게 싫어하시는 소똥 냄새나는 우리 아버지 앞에 가서 직접 말씀하세요. 아버지가 보내준 돈은 좋지만 아버지는 천에서 보기 싫다고요. 그 잘난 입으로 직접 가서 말씀해 보시라고요. 저는 시어머니의 짐가방을 꺼내와 닥치는 대로 시어머니의 옷들을 쑤셔박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안 나가! 내가 왜 나가! 이 집 내 아들 집이야! 라며 발악했지만 남편은 차갑게 외면했습니다. 아니요, 엄마. 이 집 명이 예지 앞으로 되어 있는 거 아시잖아요. 장인어른이 대출금까지 갚아주시면서 딱 한 가지. 자기 딸 마음고생 시키지 말아달라고 그거 하나 부탁하셨어요. 이 집은 장인어른이 해주신 집이고 예지 집이에요. 엄마 이렇게 예지 무시하고 장인어른 모욕하시면 더는 이 집에 계실 권리 없어요. 남편의 말은 시어머니에게 마지막 사형 선고와도 같았습니다. 시어머니는 믿었던 아들이 명의 문제까지 거론하며 선을 긋자 그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은 듯 안색이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태호야, 너 진짜 이럴 거야? 애미를 이 밤중에 어디로 가라는 거야? 어머니, 말씀드렸잖아요. 어머니가 가야 할 곳은 정해져 있다고. 저는 시어머니의 팔을 잡아 끌어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버티려 했지만 이미 기세가 꺾인 노인의 힘은 제 분노를 이기지 못했습니다. 남편은 묵묵히 시어머니의 짐가방을 들고 제 뒤를 따랐죠. 엘리베이터 거울에 비친 시어머니의 모습은 처참했습니다. 아까 노인정 갈 때의 그 화려함은 온데간데 없고 화장은 눈물에 번져 얼룩덜룩해졌으며 명품 옷은 구겨질 대로 구겨져 있었죠. 하지만 저는 조금도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다. 제 아버지가 수십 년간 묵묵히 견뎌온 세월에 비하면 시어머니가 지금 겪는 이 수모는 찰나에 불과하니까요. 아파트 주차장으로 내려가자 시원한 밤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차 키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지금 바로 홍성으로 가. 아버님 축사 옆에 있는 별채 있지? 거기 어머님 내어드려. 거기서 하룻밤 자면서 소똥 냄새가 어떤 건지, 어머님이 버린 그 이불이 얼마나 따뜻한 거였는지 온몸으로 느껴보시라고 해. 시어머니는 홍성이라는 말에 기겁하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싫어. 거기 안 가. 그 구린내 나는 곳에 나를 왜 데려가? 그래, 차라리 죽여라. 죽여! 죽긴 왜 죽으세요, 어머님. 우리 아버지 발치에 무릎 꿇고 빌기 전까지는 전주 땅 밟을 생각 마세요. 만약 아버지가 용서 안 하시면 어머님 짐은 다 소각장으로 보낼 줄 아시고요. 저는 시어머니를 차 뒷좌석에 거의 밀어넣다시피 태웠습니다. 남편은 복잡한 표정이었지만 이내 결심한 듯 운전석에 앉아 시동을 걸었습니다. 차가 지하 주차장을 빠져나가는 모습을 지켜보며 저는 참았던 숨을 길게 내뱉었습니다. 밤 공기 속에 여전히 시어머니가 뿌려댔던 그 지독한 라벤더 향수 냄새가 섞여 있는 것 같아 코끝이 시큰거렸습니다. 하지만 이제 곧 사라지겠죠.
가짜 향기로 덮으려 했던 시어머니의 오만함도, 우리 아버지를 모욕했던 그 날카로운 말들도 이제 홍성의 투박한 흙냄새와 소똥 냄새 속에 파묻혀 정화될 테니까요. 저는 텅 빈 집으로 올라와 이불장을 열었습니다. 비어있는 맨 윗칸을 손으로 쓸어보며 생각했습니다. 아빠, 조금만 기다려요. 아빠 마음 아프게 한 사람, 내가 아빠 앞에 무릎 꿇리러 보냈으니까. 비록 이불은 사라졌지만 그 속에 담겼던 아버지의 사랑은 절대 쓰레기통에 버려지지 않는다는 걸 시어머니도 뼈저리게 알게 될 겁니다. 진짜 냄새나는 게 무엇인지, 진짜 향기로운 삶이 무엇인지, 그 답을 얻지 못하면 전 시어머니와 영원히 결별하겠다고 다짐했죠. 다음 날 아침, 밤새 잠 한숨 못 자고 거실 창밖을 내다보는데 남편에게서 문자 한 통이 오더라고요. 잘 도착해서 아버님 댁 별채에 모셔다 드렸어. 아버님은 아무 말씀 없이 국밥 한 그릇 말아주시더라. 걱정 마. 그 짧은 메시지를 보는데 이상하게 마음이 놓이면서도 한편으로는 가슴 한구석이 아릿해졌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날 밤 평생을 경멸하던 그 축사 냄새와 정면으로 마주했을 겁니다. 비싼 향수도, 화려한 명품 가방도 지켜주지 못하는 그 적나라하고 투박한 생존의 냄새 말이에요. 나중에 남편에게 들은 이야기지만 홍성에 도착한 시어머니는 차에서 내리기도 전부터 코를 막고 발작을 하셨답니다. 이 구린내 나는 곳에서 나더러 잠을 자라는 거냐, 내 옷에 똥물 튀면 네가 책임질 거냐 라며 길길이 날뛰셨대요. 그런데 저희 아버지는 그 소동을 다 들으면서도 묵묵히 소여물을 주다가 허허 웃으며 딱 한마디 하셨답니다. 사돈, 소들이 보기보다 똑똑해서 저 싫다는 소리 들으면 화를 내요. 그러니 마음 풀고 저기 별채에 따뜻하게 데워놨으니 몸 좀 데우고 계셔요. 아버지는 시어머니를 별채로 안내하셨습니다. 거기는 아버지가 손님 올 때나 쓰려고 정갈하게 닦아둔 방인데 하필이면 그날 아버지가 새로 틀어둔 목화솜 이불을 깔아두셨다더군요. 시어머니가 전주에서 쓰레기통에 쳐넣었던 바로 그 똑같은 솜으로 만든 이불 말입니다. 시어머니는 그 이불을 보자마자 비명을 지르며 방구석으로 몰렸다고 해요. 이거야, 이 냄새! 나를 죽이려고 작정들을 했구나! 시어머니는 밤새 뜬 눈으로 지새우며 별채 문틈으로 새어 들어오는 소들의 울음소리를 들으셨겠죠. 소들이 되새김질하는 소리, 거친 숨소리, 그리고 아침 일찍부터 부지런히 움직이는 아버지의 장화소리 같은 것들을요. 다음 날 새벽 아버지는 축사 청소를 끝내고 별채 문을 두드렸습니다. 시어머니는 헝클어진 머리에 눈이 퉁퉁 부은 채로 나오셨는데 아버지는 그런 시어머니 앞에 투박한 쟁반 하나를 내미셨어요. 거기엔 김이 모락모락 나는 소고기 국밥 한 그릇과 갓 버무린 겉절이가 놓여 있었습니다. 사돈, 이 국밥에 들어간 고기도 이 채소도 다 이 소똥 냄새 맡으며 자란 것들이에요. 이래봬도 제법 든든한 음식이니 한술 들어보세요. 이거 안 먹으면 기운 없어서 전주도 못 가셔. 허허허허. 시어머니는 처음엔 도끼 서린 눈으로 아버지를 쏘아봤지만 밤새 추위와 굶주림에 지쳤는지 결국 숟가락을 잡으셨대요. 그런데 한술 뜨자마자 갑자기 엉엉 울음을 터뜨리셨다는 겁니다. 국밥이 뜨거워서가 아니라 그 투박한 맛 속에 담긴 무언가가 시어머니의 꽁꽁 얼어붙은 마음을 건드렸던 모양이에요. 시어머니는 울면서 그동안 가슴속에 숨겨왔던 이야기를 쏟아내셨답니다. 사실 시어머니는 아주 가난한 집안의 딸로 태어나셨대요. 아버지는 동네 쓰레기를 치우는 일을 하셨는데 학교에 갈 때마다 친구들이 쓰레기 냄새 난다며 시어머니를 따돌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때부터 시어머니에게 냄새는 가난과 수치의 상징이 된 거였죠. 결혼해서 형편이 좀 나아진 뒤에도 시어머니는 그 가난의 냄새가 다시 날까봐 병적으로 향수에 집착하고 명품으로 자신을 감싸왔던 겁니다. 저희 아버지의 투박한 모습을 보면서
본인의 아픈 과거가 떠올라 더 모질게 구셨던 거고요. 사돈어른,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그 이불이 사돈어른 마음인 줄 알면서도 제 속이 썩어서 그걸 똥냄새라고 우겼네요. 사실은 제가 제일 냄새나는 인간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아버지 앞에서 무릎을 꿇고 통곡하셨습니다. 아버지는 그 흙 묻은 거친 손으로 시어머니의 어깨를 토닥여 주셨대요. 사돈, 냄새나는 소똥도 알고 보면 다 거름이 되고 거름이 있어야 꽃이 피는 법이요. 냄새나는 게 부끄러운 게 아니라 그 냄새에 눈이 멀어 진짜 귀한 걸 못 알아보는 게 부끄러운 거지. 자, 이제 그만 우시고 국밥 식기 전에 더 드세요. 제가 사돈 마음 다 압니다. 그 소식을 전해 듣고 저도 참 많이 울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상처를 알게 되니 미운 마음이 조금은 가라앉더라고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시어머니가 하신 행동이 다 용서되는 건 아니었습니다. 제가 아꼈던 그 이불은 영영 돌아오지 않으니까요. 시어머니는 홍성에서 아버지와 며칠을 함께 보낸 뒤 남편과 전주로 돌아오셨습니다. 홍성에 있는 동안 그렇게 싫어하던 소똥 냄새 맡으며 아버지 축사일까지 도왔다더군요. 돌아온 시어머니의 손에는 명품 가방 대신 아버지가 싸주신 검정 봉투가 들려 있었죠. 그 안에는 투박한 된장과 직접 기른 채소들이 가득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집에 오자마자 제 손을 꼭 잡고 고개를 숙이셨습니다. 예지야, 미안하다. 내가 정말 못난 시엠이야. 그 귀한 이불 내가 어떻게든 다시 되돌려주마. 시어머니는 그날 이후로 조금씩 달라지셨습니다. 여전히 향수를 뿌리시긴 하지만 예전처럼 남을 무시하기 위해 뿌리지는 않으시더라고요. 가끔은 제가 끓인 된장찌개 냄새를 맡으며 참 구수하고 좋다 하는 말씀도 하십니다. 저희 집 거실 장식장에는 이제 명품 가방 대신 아버지가 보내주신 투박한 옹기 그릇들이 당당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불장 맨 윗칸에는 시어머니가 아버지를 다시 찾아가 직접 배워온 솜씨로 틀어온 새 목화솜 이불이 놓여있죠. 물론 저희 고부관계가 하루아침에 드라마처럼 완벽해진 건 아니에요. 가끔 또 티격태격하기도 하고 시어머니의 잔소리가 시작될 때도 있죠.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겉으로 나는 냄새보다 중요한 건 사람 마음 깊은 곳에서 배어나오는 진심의 향기라는 걸요. 지금도 가끔 거실에 앉아 있으면 어디선가 은은한 풀 냄새와 햇볕 냄새가 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평생을 바쳐 일구어온 그 정직한 삶의 냄새 말이죠. 저는 이제 그 냄새가 세상에서 제일 향기롭다고 자부합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아주 소중한 추억의 향기가 있겠죠? 어머니 몸에서 나는 생선 비린내일 수도 있고 할머니 치마폭에서 나는 군내일 수도 있죠. 누가 뭐라 하건 그 냄새에 자부심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냄새야말로 자신의 삶을 희생해 사랑을 베푼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아름다운 삶의 향기니까요. 이 얘기를 꼭 전해드리고 싶어서 부끄럽지만 이렇게 사연을 쓰게 되었네요. 부족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전북 전주에서 한예지 씨의 사연이었습니다. 사연을 듣다 보니 저도 코끝이 찡해졌는데요. 냄새나는 걸음이 있어야 꽃이 핀다는 말, 정말 가슴을 울리는 말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소중한 사람들에게 어떤 향기로 기억되고 계신가요? 남들 눈치 보느라 내 진짜 향기를 숨기고 살아온 건 아닌지 스스로를 돌아보게 되는 사연이었습니다. 이 사연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